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계속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향상되는 친구들, 그 다음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성적이 계속해서 향상되는 친구들도 보지만 반대로 떨어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초등학생만 봤을 때는요, 대체로 다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 급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는 아이들도 있고요. 갑자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비단 학생들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부모님 그리고 뭐 계속해서 성장하길 원하는 어른들의 이야기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질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본질이 있었구나. 그럼 이런 것들이 문제였구나. 이런 문제 요인들을 잘 해결을 하면 그 다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만 그 다음에 어떤 해답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게 특히 초등에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학교 급이 올라갈 때마다 성적이 향상이 되고 있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조금 하향 곡선을 타고 있는 친구들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로서 자꾸만 뭔가 부족하다 또는 정책이다라고 생각하실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한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 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조금은 오만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학습할 때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을 하지 않겠죠. 왜? 다음이 궁금하지 않으니까요. 나는 다 아니까. 나의 지식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는 친구들, 그리고 성적이 향상되는 친구들은 항상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공부한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분명히 거기에서 모르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파고 하다 보면은 내가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여전히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그런 순간을 겪지 못한 친구들은요, 아주 피상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에 있어서도 다 아는데 뭐 더 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학습을 항상 할 때 궁금증, 질문 이런 것들을 계속 던져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대입 개편안 발표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제가 본질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어떤 인재를 원한다고요? T자형 인재를 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요. 탐구하는 아이를 굉장히 대학에서는 원해요.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 그것의 본질을 파고들어서 이게 어떤 이유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귀찮고 그냥 정리된 요약본만 원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공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안다라고 하는 거는 요약본만 보고 나 이건 다 아는데? 라고 하기 십상입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요. 요약본이 아니고 원본을 항상 보셔야 되고요. 그 원본에서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는가를 잘 들여다보는 거, 그게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향상을 하는 친구들은 그 근본적인 질문, 왜 그런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대충 하는 친구들은요,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 했다의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자, 이것이 공부 잘하는 친구와 잘 못하는 친구들의 차이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 했다라는 개념에서 우리는 이 A와 B의 가장 큰 뭐의 차이가 생겨요?
양의 차이가 생깁니다. 공부의 양의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이것도 1번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공부를 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처음에 개념 공부를 하고 관련된 문제풀이를 한 이 정도 하죠. 그러니까 개념 절반하고 문제풀이 절반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이 개념을 정리를 할 때 이 앞단에 있는 이 개념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해요. 본인들이 궁금하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개념 이해를 깊숙이 해요. 그러면 원리와 근본, 본질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도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개념을 안다라고 하는 이 개념, 책에 나와 있는 개념만 이해를 하면 공식을 외우는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풀이도 이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끝나요. 그러면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기본 개념 자체가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원리에 맞는 어떤 문제들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활용 문제를 전부 다 풀어본다라고 하면 이 문제의 양이 요만큼에서는 그치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은 문제, 더 심한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풀이 양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다가 보면 내가 이걸 모르네? 또 이걸 모르네? 이걸 모르네 하면서 우리 1번 질문과 또 연관이 되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게 다 아는 게 아니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되게 커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탐구, 역량 이런 것과 굉장히 크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초등 고학년부터는 이런 연습, 이런 훈련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학원에 다니면서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처음엔 아이들이 다 몰라요. 이걸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거를 원래 본투비로 타고 나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잘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리고 이 정도의 양이 적정량이야 라고 가이드를 처음엔 해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학원에서 그런 것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가정에서 이게 어느 분량 정도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학원에서 어느 정도의 분량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 아이가 그것 대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념의 깊이는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는지, 문제풀이의 양은 충분한지 등을 좀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 내 위주로 생각한다입니다. 자, 공부를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다 자기 위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기준에서 이 양은 충분해. 내 기준에서 이거는 잘했어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 양도 이게 다 한 거고, 개념도 이게 다 한 거고, 내가 다 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또는 성장을 하는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요, 나만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나만 기준으로 하면 큰일 나죠. 네. 시험이나 공부에서 나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출제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선생님이 출제자이시죠? 출제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출제자라면 이런 문제를 낼 것 같아. 근데 이 교과서는 왜 존재할까?부터 어쩌면 출발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 이 과목을 공부해야 돼?부터 출발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이 왜 이 학교에서 개설이 됐고, 이렇게 개설된 과목을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이 단원은 왜 있고, 그래서 선생님은 이 단원에서 우리에게 어떤 학습 목표를 던져주는가,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시험으로 나오지? 라고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내 위주 말고요, 다각도의 시선으로, 다양한 시선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나 뭐 영어 같은 경우에도요, 이 글을 쓴 저자의 입장, 의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주제 파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이게 공감 능력과도 굉장히 관계가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제로 어떤 시험이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 시험을 왜 보실까? 이게 단원평가라면 또는 쪽지시험이라면 서술형이라면 또는 이게 수행평가라면 이 시험을 이 단원에서 왜 보실까를 잘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의 의도에 맞는 정확한 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겉핥기식의 대답을 내놓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더 수준 높은 대답을 내놓은 아이에게 더 높은 점수가 가게 돼요. 이게 단순히 초등학교 때는 별로 티가 안 납니다. 중등에서도 크게 티가 안 나요. 근데 고등 가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중학교 2학년 이하 친구들은요, 이런 훈련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논술학원에서 하는 거 아니라고요. 집에서 계속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제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본인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걸 왜 하는지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거 아이 혼자 할 수 있다고요? 아이 혼자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부모님도 항상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내 아이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내가 어렸을 때의 시선으로도 생각해보고, 내가 부모님한테 어떤 시선을 어렸을 때 받았었는지도 생각해보고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생각을 하다 보면 아이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줘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해줘야 되는지가 답이 나옵니다. 당장에 어떤 해당 레벨에 해당하는 책을 던져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고 그것을 아이와 오랫동안 대화를 해보는 게 더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식 정보도 많이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지만 이렇게 부모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근본적인 베이스가 잘 깔려 있지 않으면 결국은 학습에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제가 특징 말씀드렸죠. 이렇게 안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피하셔야 돼요. 즉 다 안다고 생각한다, 다 했다고 생각한다, 다 내 위주로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피하시고요. 이것에 반대로 해보시면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거고요. 부모님도 그런 입장으로 항상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지금과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바뀌는 대입제도 그리고 교육제도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인재들을 원할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시험 점수가 아니라 조금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하시고요. 그렇게 집중을 하시다 보면은 내 학교 성적은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고 아이와 함께 이야기해 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니쌤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